네, 안녕하세요. 영계입니다. 오늘도 라디오처럼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졌습니다. 다들 1시간이 넘으시니까 이제 싱글벙글 오시는데, 저도 1시간은 쉽지가 않네요. 가끔은 특식으로 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 네, 오늘은 간식을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영화,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리뷰를 하면서 온갖 더럽고 불쾌하고 그냥 무서운 거 다 봤는데도 근데도 전 이번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가장 처음 든 생각이 이게 뭔 말이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분명 영화가 너무 불쾌하고 분위기가 공포스러운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영화가 단순히 불쾌하고 무섭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예? 뭐 되기는 하죠. 안 될 거는 없죠. 그래도 그 끝에 뭔가 감칠맛이라도 남아야 먹고 나서 좀 개운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 한 작품만 보고는 뭔지, 아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감독의 단편 영화를 원작으로 삼아서 장편화해서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하여 오늘은 저희 연계 유튜브 처음으로 한 영상에 두 개의 영화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메인 영화와 그거의 원작인 단편 영화. 저로서도 꽤나 시도이긴 한데 장편을 다 봤을 땐 뭐지? 싶다가 단편 영화를 본 순간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공포 영화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공포에서 다른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도 야무지게 그냥 떡밥을 미리 뿌려뒀으니 한번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캐나다의 공포 영화 스키나마 링크 그리고 그것의 단편 영화 원작 핵이라는 영화입니다. 솔직히 이거 보이시죠? 이 썸네일을 보고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떡하니 이러고 있는데. 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안녕히 주무시고 공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스키나마 링크부터 오프닝은 짧게 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노이즈가 잔뜩 끼어 있어요. 요즘 영화들이 깔끔한 그 디지털 화면, 그러니까 4K로 화질이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달라요. 화면에 잡티가 끼고 색이 누렇고 그냥 화질이 뭉개져 있어요. 옛날 그 캠코더로 찍은 영상 같다 그래야 되죠? 그 VHS 테이프로 녹화한 뭔가 홈비디오 느낌이에요. 이 화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영화 전체가 이 질감이에요. 깔끔한 화면이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더라도 그리고 화면을 보시더라도 약간 뭐가 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기록한 것 같은 컨셉으로 요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숫자가 딱 뜹니다. 배경이 1995년. 네. 이 숫자가 주는 감각이 있죠. 199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 뭔가 그 디지털이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지방 곳곳에 인터넷도 잘 안 깔려 있고 핸드폰도 없고 연락수단도 지금이랑 많이 다른 고립되자면 얼마든지 고립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자, 화면에 집안 복도에 카페트가 보입니다. 화면 구성 자체가 독특해요. 인물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 장면도 안 보여줘요. 그냥 복도 카페트를 이 낮은 시점으로 보여줍니다. 카메라 위치가 엄청나게 낮게 깔려 있어요. 근데 화면 너머에서 TV 소리가 들립니다. 웬 만화 소리예요. 그리고 화면 저 끝에서는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불빛이 보여요. 집안이 되게 어두운데 저 멀리 방 하나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발이 하나 들어옵니다. 어른의 발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발인데 어린아이인 거겠죠. 그리고 한 4살, 5살쯤 됐을 법한 꼬마의 목소리로 응? 이러면서 한 아이가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찰칵, 찰칵. 뭔가를 녹화하고 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테이프가 감기는 소리 같기도 해요. 아이들 둘이서 아빠? 이러면서 방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집에는 아빠가 있나 보네요. 영화에서 직접 알려주진 않지만 제가 그냥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헷갈리거든요. 이 집에는 아빠, 그리고 한 4살쯤 돼 보이는 아들 케빈, 그리고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누나 케일리,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안 보이네요. 일단은 그냥 3명의 가족이 있다고 알아두세요. 갑자기 아이들 방으로 화면이 이동을 해요. 온갖 장난감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고, 뭐 레고들, 작은 인형들, 뭐 장난감 조각들, 그 어린아이 방바닥에 있을 법한 그런 장난감들이 잔뜩 흩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정리를 뒤지기도 안 하죠. TV에서는 아까의 만화 소리가 계속 깔려 있습니다. 특별할 일 없는 평범한 아이들 방이에요. 근데 카메라가 의미심장하게 옆에 열려있는 저 문 밖의 어두운 복도를 보여줍니다. 그냥 보여줘요. 아무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저 끝에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의미심장한 공간이죠. 이 복도가 영화 전반에서 계속 나옵니다. 익숙해지십시오. 자, 다음 화면. 불 하나 안 켜진 채로 깜깜한 방이 나옵니다. 집이 2층으로 이루어진 복층 구조예요. 2층에는 아빠의 방이 있는데 아빠 방에도 불이 꺼진 채 TV 불빛만 음산하게 켜져 있고 영화 소리가 들려요. 방 안에는 작은 전구 하나, 형체를 알 수 없는 초상화,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이 벽에 걸려 있어요. 당연히 어두워서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보여요. 애초에 영화가 이렇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얼굴이 있는 사진인지 뭐 풍경인지 그냥 액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이라 아빠는 자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은 갖고 놀던 장난감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뜨리고 있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집의 요 풍경을 한참 보여주는데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불이 싹 위로 거칩니다. 밤중에 몰래 나가려는 거죠. 카메라는 이 복도를 보여주면서 케빈의 모습은 안 보이고 발소리만 들립니다. 케빈이 몰래 밤중에 나간 거죠. 방문이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에서 살금살금 나오는 케빈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다음 화면, 복도에 케빈이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집에는 불 하나 안 켜지고 콘센트에 바로 꽂는 아주 작은 야간등 하나만 있어요. 그 희미한 빛 아래 케빈이 살금살금 걷습니다. 가서 옷장 안에 침구류를 떨궈 놓더니 다시 걸어가요. 케빈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다 숨었어? 다 숨었냐고? 그러더니 케빈이 이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숨바꼭질 중인 거죠. 근데 누나인 케일리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밤중에 혼자 집에서 숨바꼭질을 누구랑 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게 케빈이 숫자를 세고 나자마자 바로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아빠의 방이 보입니다. 저 멀리서 케빈의 우는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이 뭐 혼자 놀다가 다쳤나 보네요. 소리를 듣고 깬 아빠가 전등과 복도불을 켜면서 쿵쿵거리며 나가고 있고 다급하게 케빈을 찾으려고 아빠가 움직입니다. 잠시 뒤 집 밖에서 자동차 그 시동 거는 소리가 확 나더니 이내 멀어집니다. 아빠가 케빈을 데리고 차를 타고 나간 거죠. 뭐 크게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뭐 한참 뒤 집안에 가만히 있던 TV가 저절로 툭 켜지고 만화가 재생이 됩니다. 아, 집이 심상치 않죠. 요 케빈이 혼자서 숨바꼭질한 것도 그렇고 음질이 깨지면서 막
만화음악 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지려던 와중에 오른쪽에서 불이 켜지면서 쿵쿵쿵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납니다. 차 타고 나갔던 아빠가 금방 다시 도착을 했네요. 그리고 아빠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 케일리를 불러서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화기 다이얼 소리가 삑삑삑 들리네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요. 뭐 괜찮아. 근데 케빈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좀 다쳤어. 어, 아니야. 꿰맬 정도까진 아니야.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케일리가 그러길 케빈이 자면서 돌아다녔대. 몽유병인가 보죠, 아마도. 케빈이 자면서 걸어다니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의미심장하게 뭔가 혼자서 숨바꼭질을 했던 걸 봤는데, 뭐 그래서 어찌됐건 다친 케빈을 데리고 아빠가 밤중에 병원에 급하게 다녀온 거고, 뭐 꿰맬 정도는 아니다라고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 있네요. 뭐 아직까지 영화가 직접적인 설명도 없고 그냥 우리가 유추할 뿐입니다. 전화통화 소리와 아이들의 말소리 이런 것들로요. 네, 그렇게 또다시 밤입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막 쏴 들리더니 방문이 열렸다가 닫히네요. 불이 확 켜지더니 케일리의 다리가 천천히 나옵니다. 케일리가 아빠 이러면서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네요. 뭐 밤중에 잠깐 화장실 가려고 누나 케일리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대답이 없는 아빠를 뒤로 하고 케일리가 살며시 옆으로 가서 케빈을 불러요. 그리고 둘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둘이서 이렇게 복도로 나오는데 아빠가 자느라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 어디 나갔나? 근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웅웅웅웅웅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저 화면에 이거 보이죠? 벽에 있던 방문이 갑자기 그냥 사라집니다. 잠깐요, 이게 방문이 사라졌어요. 뭐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없어졌어요. 원래 문이 있던 자리에 그냥 벽이 생겼습니다. 뭐지 싶어서 케일리가 또 걸어가고 이번엔 블라인드를 당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보려는 거죠. 근데 화면 보이시죠? 블라인드를 걷어봤더니 생 순전 벽이에요. 아니 블라인드는 보통 창문에 햇빛 세니까 이제 막으려고 달아놓는 건데 이 자리는 원래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이 사라지고 벽이 생긴 거죠. 문도 사라지고 창문도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빠도 사라졌어요. 아니 이게 영화가 너무 기괴한 게 뭐 약간 싹 디졸브 돼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페이드 아웃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냅다 띡 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마치 아이의 시점으로 화면이 진행되다 보니까 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다가와요. 이런 이상한 걸 보고서 케빈은 다 어디 간 거지? 이럽니다. 이게 영화의 시작입니다. 어디 문도 사라졌고 창문도 사라졌고 아빠도 사라진 이 나갈 수 없는 집에서 요 두 명의 어린아이는 집안에 갇혀버린 상태입니다. 뭐 귀신이 나오거나 뭔가 쫓아오거나 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죠. 근데 집에 나갈 수 없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애들 관점에서는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케일리는 아빠를 계속 부르면서 집을 돌아다녀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웅웅웅웅웅 소리가 들리면서 원래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또다시 벽이 나타나요. 이번엔 다른 문이에요. 집안에 온통 문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창문도 없어지고 나갈 수 있는 곳들이 하나씩 막혀가고 있어요. 케일리가 그래도 누나니까 뭔가 해보려고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릅니다. 뭐 119인지 아빠 핸드폰인지 다른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계속 다이얼을 누르는데 1995년대 이제 어린 10살쯤 되는 여자애가 뭐 얼마나 많이 그 전화기를 이용해봤겠어요. 번호도 기억이 안 나는지 이내 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케빈은 옆에서 되게 무서웠는지 누나 보고 오늘은 아래층에서 같이 자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혼자서 방에 있기 아무래도 무섭겠죠. 5살짜리 입장에서 지켜주던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TV를 보여주고 여기 애기들 케일리와 케빈은 무서움을 달래려고 재밌는 요 만화를 틀어서 보고 있어요. 즐거운 만화 소리가 음질이 저하된 채로 요 어두운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만화 소리가 밝고 신나는데 이 집 분위기랑 그리고 화면이랑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섭죠. 케빈과 케일리는 그래도 씩씩하게 잠을 청하려고 불을 끄네요. 서로 이제 잘 자라고 누나도 잘 자 뭐 이러면서 잠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아래층에 TV 불빛만 켜진 채로 화면이 잠깐 머뭅니다. 네, 이게 사실 영화의 특징이에요. 정적을 한참 보여주고 요게 얘네가 무슨 상황이다 알려주는 것보다 그 감각을 사람 관객한테 느끼게 만들어요. 한참 동안 이거를 바라보게 만들면서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래서 진짜 보다 보면은 내가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뭔가 혼자 홀로 남겨져서 외롭게 그리고 무섭게 뭔가 집안에 고립되어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누나 케일리가 케빈을 부릅니다. 케빈,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창문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해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침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흘렀고 일어날 때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집에 불을 켜고 요 케빈은 과자나 뭐 그런 것 좀 가지러 가려고 위층을 올라갔다 오겠다 합니다. 그래서 2층이에요. 복도불이 켜지고 달그락 달그락 케빈이 과자를 꺼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이 상황에서 과자를 찾으러 가는 게 뭐 어린아이다운 거죠. 무서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콘센트에 꽂혀있던 그 야간등 전구가 빠져 있어요. 콘센트에서 뽑혀 있다는 거죠. 집에 아빠도 사라졌고 남은 건 케일리랑 케빈 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 저 옆에 2층 끝자락에 있는 방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야 할 방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천천히 케빈이 그 열린 방문 쪽으로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자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제 놀던 장난감들 같은데 아무도 이 방에서 놀지 않았잖아요. 문을 슬며시 열고 설마 아빠인가 하고 아빠? 이러지만 대답이 없어요. 다시 문을 닫고 나갑니다. 케빈이 야간등 전구를 다시 콘센트에 꽂고 복도에 불을 끕니다. 뭐 아직까지 이상한 걸 발견하긴 했지만 원래대로 꽂아놓고 갔네요. 한참 뒤 1층입니다. TV 앞에서 케빈과 케일리가 색칠놀이를 하는 건지 뭐 크레파스랑 종이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리고 또 새근새근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이제 잠들 시간이 된 것 같죠. 뭐 이제 또 밤이 온 건지 낮잠을 자는 건지 아이들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발소리가 들리는데 케빈이 웬 시꺼먼 복도 앞에 덩그러니 서 있어요. 또 몽유병인가? 자다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건지 케빈이 복도 앞에 멍하니 서서 속삭이면서 중얼거립니다. 왜 엄마가 울고 있어? 엄마. 작중에서 처음으로 엄마가 언급이 됩니다. 그것도 케빈이 몽유병 상태인 것 같아요. 반쯤 자고 있는 상태에서 한 말이죠. 왜 엄마가 울고 있냐고? 지금 케빈 눈에 뭔가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 집 어딘가에 엄마가 있는 건지 뭐 꿈을 꾸는 건지 영화는 아무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화면이 어두운 복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정황상 아침이 됩니다. 케빈이 왜 아직 아무도 안 올까 라고 하자 누나 케일리도 잘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 이럽니다. 아이들 둘이서 덩그러니 집에 남겨져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죠. 얘네가 갇혀 있다는 걸 뭐 누가 알아야 도우러라도 올 텐데 애들 입장에선 아빠도 갑자기 사라지고 집에도 나갈 수도 없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케일리가 뭔가 말하려고 우리 이제 그냥 이러는데 말을 끊고 갑자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집에 얘네들 말고는 없을 텐데? 정적이 유지돼요. 케빈이 뭐였지? 하자마자 꽝! 천장에 의자가 붙어 있어요. 의자가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어요. 중력을 거스르고 천장에 의자가 요 모양으로 딱 붙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러고 있는 건지 뭐 설명이 없고 그냥 저러고 있습니다. 케일리와 케빈의 발 보이시나요? 깜짝 놀라서 둘이 굳어버렸네요. 이 둘의 발 모양으로 당황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케일리가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꼈는지 우리 조용히 해야 돼 이럽니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죠. 어린아이들의 요 본능으로 집에 뭔가가 있다. 그거한테 들키면 안 된다. 자극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이들의 촉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문의 요 사건이 끝나고 또다시 밤에 케일리와 케빈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소리가 되게 낮아요. 속삭이는 수준이에요. 아마 케일리가 조용히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둘 다 이제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가 어디 갔을까? 모르겠어. 엄마를 따라간 건가? 엄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또 언급이 되네요. 아빠가 엄마를 따라간 건가? 엄마가 어딘가에 갔고 아빠도 거기에 간 건지도 모르겠다. 케일리는 엄마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뭔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시간이 흐르고 케빈이 케일리한테 와보라고 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에 갔는데 웅웅웅웅 아까의 그 기괴한 소리가 들리더니 변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라져요. 변기가 사라졌다. 아니 문 사라지더니 이번엔 변기까지 사라져. 이 집에서 물건들이 구조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패턴인지 무슨 의도인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사라집니다. 케빈이 어디 간 거지? 하자마자 불이 꺼져요. 완전 그냥 깜깜한 암흑. 그리고 올려다본 천장엔 웬 인형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의자가 천장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엔 인형이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끼야으 비명을 지릅니다. 이거 근데 좀 짜증나는 게 이거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완전 귀 기울여서 보고 있다가 진짜 간 떨어질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깜짝 놀라. 이거 만약에 보러 가실 거면은 여기 좀 조심하십시오. 이거 진짜 점프 스퀘어가 좀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크게 사운드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또 백색 소음 같은 앰비언스도 깔리고 대사도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어서 완전 그 볼륨을 크게 듣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러더니 이제 케빈이 놀라서 그랬다고 미안 이러면서 사과를 하네요. 사과는 나한테 해야지. 그리고 화장실에 변기가 없으니 바구니 하나를 대신 갖다 놓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도 무서움을 이기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장난감을 잔뜩 가져와서 조립하는 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달그락 소리랑 함께 TV에서 만화 소리가 이제 신나게 울려 퍼져요. 묘하게 따뜻한 느낌도 있지만 뭔가 그 음질이 찢어지는 기괴한 느낌이에요. 근데 한참을 이렇게 조립하다가 둘이서 졸렸는지 잠에 들고는 오밤중에 케일리가 자다 말고 어딘가로 갑니다. 카메라가 이 장면을 멀리서 잡아요. 케일리의 뒷모습이 어두운 복도 쪽으로 가는 모습. 뭔가에 이끌리듯이 그냥 가요. 그런데 여기서 영화에서 가장 처음 저 어둠 속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효과음인지 목소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왜곡된 목소리예요.
낮고 완전 뭉개져서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케일리, 위층으로 와. 케일리가 천천히 어두운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뭔가에 홀린 듯이 이 이상한 목소리를 따라가는 케일리 앞에 방문 저 끝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빠의 침실이 나옵니다. 어두운 침실이에요. TV도 꺼져 있고 불도 꺼져 있습니다. 그냥 어둠만 있는 침실인데, 어? 저 멀리 침대 끝에 아빠잖아요. 사라졌던 아빠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케일리가 아빠? 이러면서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케일리는 천천히 침대 뒤편으로 다가갑니다. 발걸음이 완전 조심스러워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아빠가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침대 아래를 봐봐. 아유, 이 대사가 진짜 불쾌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빠가 이거 침대 아래를 보라는 게 딱 봐도 무서운 건데 깜짝 놀래킬 것 같아서 좀 긴장하면서 저도 봤거든요. 케일리가 천천히 침대 아래를 쳐다보는데 온통 어두워서 까맣고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올라와서 아빠한테 아빠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다시 아래를 쳐다봅니다. 침대 밑에 또 봤지만 아무것도 없네요. 점프 스퀘어가 안 나오네요. 잔뜩 긴장이 된 케일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아빠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웬 긴 머리의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뒷모습만 보이고 있죠. 아니 이게 웬 놈의 여자 뭐 하는 사람이지? 싶은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케일리?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아까 그 왜곡된 목소리랑 달리 이건 사람의 좀 따뜻한 목소리예요. 아빠랑 엄마는 케일리랑 케빈을 정말 사랑한단다. 이게 엄마네요? 엄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케일리를 불러요. 케일리, 눈을 감아주렴. 케일리가 눈을 감습니다. 잠시 뒤 다시 눈을 뜨자 온데간데 없어요.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케일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와중 저 옷장 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뚜두둑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 여기 있어. 이 말 이후로 그 여자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래로 내려가라고 해요. 왜 또 아파하죠? 가만히 있다가 끼악 하는 비명 이후로 케일리가 1층으로 내려옵니다. 아니 엄마로 추정되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누군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케일리한테 내려가라 그래요. 그리고 아파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뭐지? 뭔가가 여자를 해친 것 같죠? 케일리를 보호하려고 한 건지 뭔지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1층에 내려온 케일리한테 막내 케빈이 어디 갔다 왔냐고 이제 누나한테 물어봅니다. 케일리는 대답하지 않고 요 소파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이러네요. 뭐 주스를 꺼내려고 옮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서운 걸 봤으니 빨리 잊으려고 맛있는 걸라도 먹을 생각인가요? 케빈이 계속 위층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묻지만 누나 케일리는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위층에서 본 걸 왜 안 말하는지 뭐 동생이 무섭게 느낄까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참 뒤 케빈이 혼자 복도를 쳐다봐요. 누나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케일리? 이러면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요. 케빈이 혼자서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나옵니다. 한참을 혼자 TV를 보고 있어도 누나 케일리는 여전히 안 보여요. 이제는 누나까지 사라지고 막내 케빈 혼자네요. 이 상황에서 5살짜리 케빈이 혼자 있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옵니다.
혼자서 TV를 보고 어두운 복도를 쳐다보고 손전등을 껐다 켰다 하고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말 하나 없이 혼자 집 안에 있는 요 장면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아까의 케일리를 부르던 그 이상한 목소리가 또 등장합니다. 케빈, 지하실로 와. 케빈이 그 목소리를 듣고 지하실로 내려가요. 복도를 지나고 문을 연 뒤 어두운 계단을 따라 내려가요. 이때 케빈의 발소리가 뚜벅뚜벅 발소리만 들어도 겁나면서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 멀리서 케일리의 목소리가 들려요. 어? 케빈? 지하실에 있었던 거네요? 근데 뭔가 발음이 이상해요. 케일리 목소리인 건 맞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막 케빈 이렇게 자막은 써 있는데 이런 소리에 가까워요. 자막은 계속 뭐 무서워 뭔가 이상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화 보면서 들리는 소리는 뭔가 그 테이프로 입이 감겨져 있는 웅얼거리는 소리입니다. 아 이게 뭘까 이 무서움이 엄습하는데 케빈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케일리의 손이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네요. 와 그리고 케빈이 제대로 쳐다보자마자 갑자기 케일리의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확 등장합니다. 아 이것도 점프스케어. 근데 케일리 얼굴에 눈이 없어요. 입도 없습니다. 그냥 매끈한 피부고 눈도 없고 입도 없는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면서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 이 장면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와, 이거 보면 진짜 심장 떨어집니다. 아니, 다른 장면에서 하나도 안 보여주다가 이럴 때만 그냥, 네, 뭐 아무튼, 아까 목소리가 이런 짓을 한 건지, 그렇게 깜짝 놀란 케빈이 지하실에서 후다다닥 뛰어 올라서 다시 1층으로 올라옵니다. 허겁지겁 뛰어 올라와서 케빈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어요. 여전히 TV에서는 만화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고 이제 혼자 무서움을 달래려고 TV 소리를 최대한으로 키우고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요. 케빈. 깜짝 놀라서 주스를 떨굽니다. 케빈이 굳어버려요. 케빈이 천천히 떨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잠시 뒤 어두운 목소리가 대답을 해요. 케빈, 잠들어. 그 순간 케빈이 주스를 떨구고 기절을 해요. 아니 이 목소리가 뭐죠 대체? 뭐 의식을 잃게 만든 건지 기절한 건지 아니 잠든 건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TV는 근데 여기서 혼자서 신나게 울려 퍼지다가 툭 하고 꺼지더니 어떤 만화가 재생이 돼요. 토끼랑 강아지가 나오는 만화인데 잘 재생이 되다가 정지합니다. 그리고 또 토끼가 슈르륵 사라지는 걸 보고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 5초짜리 장면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마치 무한 루프처럼 사라지고 놀라고 사라지고 놀라고 한참을 이 장면만 계속 되감게 됩니다. 아, 이 목소리의 능력인가? 그렇게 한참 뒤 잠에서 깬 케빈이 일어납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얼마나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장난감을 잔뜩 가져와서 무서움을 잊으려고 흩뿌리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달그락 달그락 TV 소리도 계속 나고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요. 케빈, 놀고 싶어. 나도 놀고 싶어. 목소리가 같이 놀고 싶다고 옆에서 부르지만 케빈은 장난감을 달그락거리면서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못 들은 척해서 계속 놀아요. 근데 목소리가 계속해서 부릅니다. TV 소리가 꺼지고 목소리가 단호하게 불러요. 케빈. 케빈이 멈추죠. 놀라서. 아 그러더니 뭔가 드르륵 뽑히는 소리가 나요. 아 이 느낌이 딱 봐도 그 커터칼인데 목소리가 한마디 합니다. 칼을 눈에 넣어. 이후 케빈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와 이 장면이 진짜 충격이에요. 점프 스퀘어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대사 한 줄만 들리는데 그 대사 이후로 바로 케빈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죠. TV에선 만화 음악 소리가 기괴하게 변조되고
케빈의 가쁜 숨소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나오는 건 텅 빈 방이에요. 한참 동안. 이후 수화기 소리가 납니다. 또르르르르. 네, 119입니다. 케빈이 말해요. 아파요. 저 다쳤어요. 케빈이 119에 신고한 거죠. 상담원 목소리가 들려요. 혹시 지금 집에 다른 사람이 또 있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고 잠시 뒤. 그러니까 칼에 베여서 지금 다쳤다는 거죠? 지금 피가 나고 있나요?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4살이라고요? 케빈이 4살이네요. 아까 목소리가 칼을 눈에 넣으라고 했는데 케빈이 눈은 아니더라도 칼에 베인 것 같죠? 다친 것 같습니다. 4살짜리가 그러니까 지금 혼자 피 흘리면서 119에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원이 케빈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친구 아저씨 말 잘 따라올 수 있죠? 네. 전화 끊지 말고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엄마랑 아빠는 집에 안 계신 거죠? 알겠어요. 어른들을 금방 거기로 보낼게요. 우리 친구 잠시만 기다려요. 그래도 어떻게 도움을 받는 건가? 상담원이 또 물어봐요. 우리 친구 근데 지금 왜 조용히 속삭이면서 말하고 있어요? 혹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 지금 방에 우리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화면이 어두운 방안을 잡습니다. 그 목소리 때문이겠죠. 케빈이 그 목소리가 들을까봐 속삭이면서 본능적으로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 집 어디에 있어요? 저는 아래층에 있는데 문이 다 사라졌어요. 문이 사라졌다고? 알겠어요. 일단 전화 끊지 말고 있어요. 그렇게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요 상담원이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케빈이 갑자기 전화기를 툭 하고 떨굽니다. 그러고는 어두운 복도를 쳐다봐요. 뭔가 온 것 같죠? 목소리가 가까이 왔다거나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케빈이 놀라서 손전등을 들고 다시 방을 살펴보고 전화기를 확인하는데 아까까지 통화했던 전화기가 장난감 전화기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목소리가 듣고서 능력으로 이 장난감 전화기로 바꿔버린 건지 케빈이 깜짝 놀라서 이걸 보고 물어봅니다. 너가 한 거야? 잠시 뒤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케빈, 난 뭐든 할 수 있어. 와, 지금까지 문 사라지게 하고 변기 사라지게 하고 전화기 장난감으로 만들고 케일리의 눈과 입을 가져간 것도 이놈이 한 거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케일리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 케일리는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댔어. 그래서 내가 케일리의 입을 가져갔지. 먼저 케일리한테 요 목소리가 접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까 지하실에서 점프 스퀘어로 나온 그 누나의 모습이 왜 그런 건지, 이놈이 이런 거였네요. 그러고 또 말합니다. 케빈, 위층으로 와. 손전등이 켜지는 소리가 나고 케빈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서 위층으로 갑니다. 역시 온통 불이 꺼져 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케빈의 가쁜 숨소리 뒤로 목소리가 말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아니 뭐 아까는 칼을 눈에 넣으라고 했던 놈이 뭘 지켜줘. 그러면서 우당탕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케빈이 손전등을 다시 켰을 때 케빈이 거꾸로 천장에 붙어 있어요. 의자도 천장에 붙었고 인형도 천장에 붙었고 이번엔 케빈이 천장에 붙었어요. 이게 뭔 의미지? 천천히 케빈이 걸어가요. 목소리는 계속 걸어가라고 시킵니다. 케빈이 무서웠는지 이젠 돌아가도 돼? 라고 하자마자 화면이 잔뜩 어두워지고 엄청나게 크게 메아리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청 거대한 복도, 넓은 복도에 있는 것처럼 소리가 울려요. 한참을 흔들리고 어두워진 화면 이후에 거꾸로 서 있는 케빈의 시점이 나오는데
바닥에는 집 모형과 온갖 장난감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미니어처 집 모형, 장난감들. 그리고 영화는 말해줍니다. 572일. 아니, 그러면은 케빈이 이동안 지금 고통을 받던 게 572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는 거죠. 문이 사라지고, 창문이 사라지고, 아빠 사라지고, 누나 케일리도 사라지고. 아, 이 목소리가 진짜 악질인 게, 이 꼬마 5살짜리 되는 아이를 이렇게까지 고통을 줘도 되나. 한참을 요 TV 소리, 만화 소리만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 울려 퍼진 소리는 넓은 그 메아리 소리만 반복됩니다. 한참 뒤 손전등 딸깍 소리가 들리자 저 멀리 엄마의 뒷모습이 또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아래 발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사라져요. 아니, 엄마는 대체 뭐지? 왜 또 사라지지? 아, 화면은 집의 가족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모두가 얼굴에 눈과 입이 사라져 있습니다. 누나인 케일리의 얼굴에서 눈과 입이 사라진 것처럼 이 가족 사진들에 있는 모든 얼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 케일리, 케빈의 얼굴도. 이어져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피가 흩뿌려지고 아까 이 무한 루프에 걸린 TV 만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복도에 피가 흩뿌려지는 이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서 들리는 이 비명, 이게 영화상에서 계속 반복돼요. 한 10번을. 아, 이 끝나지 않는 요 루프, 무한 루프를 요 목소리의 능력인 것 같은데, 아, 케빈한테 계속 반복시켜서 고통을 주는 거죠. 아니, 대체 왜? 그리고 한참을 어둠 속에서 아마도 이 목소리의 얼굴인 것 같은 요 형체가 나옵니다. 케빈이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물어요. 너 이름이 뭐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케빈, 어서 자. 여기서 영화가 끝납니다.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죠? 일단 그래도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아빠, 그리고 딸 케일리, 아들 케빈, 이렇게 셋이 있는 가족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막내 케빈은 몽유병인지 뭔지 밤마다 혼자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이 영화 시점 이전부터 케빈이 가장 먼저 목소리의 존재를 느낀 것 같죠. 그래서 둘이서 숨바꼭질을 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 날 이 집에 아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문과 창문도 전부 없어져서 이 집안에 갇혀버린 케빈과 케일리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누나 케일리와 동생 케빈은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TV도 보고 장난감 놀이도 하면서 기다리지만 한참을 지나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맞닥뜨린 건 천장에 의자가 붙어있는 등 이상한 현상들이었죠.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겪던 요 케일리와 케빈은 언제부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를 들게 되고 이윽고 엄마의 뒷모습으로 추정되는 형체도 보게 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요 정체불명의 목소리와 괴현상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케일리는 어느 날 눈과 입이 사라지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홀로 남은 케빈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마저도 쓸모가 없었죠. 어두운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위층으로 올라간 케빈에겐 끝없이 반복되는 끔찍한 장면만 보여지고 572일이 흐를 동안 고통을 받던 케빈에게 요 목소리의 주인으로 보이는 요 얼굴 형체가 나타나서 케빈에게 어서 잠들어라 라고 말하고 대답 없이 끝나버립니다. 아직도 모르겠네요. 뭔가 이상하죠? 아, 분명 기이하고 무서운 공포 영화는 맞는데 너무나도 설명이 없어도 너무 없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다른 설명 없이 지금부터 바로 이어서 요 스키나마 링크의 원작 핵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것까지 정리가 끝난 뒤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단편 영화 핵의 스토리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TV 소리만 멀리서 들어오고 있고
방 안에는 비어있는 침대, 그리고 TV 불빛만이 채우고 있어요. 이 시점의 주인인 꼬마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대답이 없네요. 단편 영화에서는 엄마가 등장을 하나 보네요. 아이는 천천히 두리번거리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여기도 이제 작은 TV에 만화가 틀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둘러보는 시선은 요 소파의 턱이 높아 보일 정도로, 네, 아이가 얼마나 조그만지 느껴질 정도네요. 엄마, 전등이 고장났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아이가 하는 수 없이 손전등을 탁 켜고 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네요. 주위를 둘러봐도 TV 소리 말고는 인기척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을 살펴보면서 엄마, 거기 아래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자 다시 집을 돌아다닙니다. 혼자서 문까지 걸어가며 엄마, 나 월린에 놀러 갔다 올게요. 라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키가 작아서 문고리가 닫지 않는 건지 아니면 잠겨져 있어서 열 수 없는 건지 아무튼 나갈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엄마, 엄마, 문을 못 열겠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아이는 나가는 걸 포기했는지 TV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그렇게 아이는 엄마, 잘 자요, 사랑해요 이러고는 화면에는 하룻밤 뒤라고 뜹니다. 계속 애가 엄마를 부르는 것 같은데 대답이 없죠. 애초에 엄마가 집에 있긴 한 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여전히 어두운 방에 TV 소리만 들려와요. 어질러진 방이 보이는데 아이가 일어나서 주섬주섬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방 정리를 하고 있네요. 인형이니 뭐 장난감이니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막 치우고는 엄마, 나 방 청소했어요 이럽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아이는 실망을 했는지 바닥에 다시 장난감이 널브러지고 그림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튿날 밤 뒤 다시 지하실도 내려가 보고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대답이 없는 이튿날 밤입니다. 그렇게 5일 밤 뒤 밖에 나와 있는 과자가 다 떨어졌나 아이는 하는 수 없이 시리얼을 꺼내 먹으려고 높은 찬장에 있는 문을 의자를 받치고 올라섭니다. 근데 넘어졌나 보네요. 내동댕이 쳐지고 손전등이 떨어졌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23일 밤 뒤 아이는 하염없이 TV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때웁니다. 또 49번째 밤이 지나고 이제는 또 TV도 꺼진 채 어두운 방 안인데요.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땅바닥에는 인형이 떨어진 것만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화면 밖에서 뭔가 슥슥슥슥슥슥 박박박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떤 화면을 잡는데 애가 크레파스로 카페트를 팍팍팍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저 멀리 방문을 향해서 저 카페트에 색칠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역시나 요 집은 아이의 외침 말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조용한 대답 없는 집에서 한참 뒤 아이가 나지막히 말해요. 미워. 뭐가 미운 걸까요? 그렇게 56번째 밤이 지납니다. 어두운 방 안에 아이는 나지막히 말해요. 엄마,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러고는 아이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오는데요.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 저희가 지나온 이 스키나마링크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핵, 이 두 영화에 이해할 수 없고 공포스러운 감정을 다른 쪽으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제 마지막에 한 번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은 제가 지금 공개 안 할게요. 미안하지만 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요 고구마를
조금만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계속 진행할게요. 그렇게 아이는 어떤 한마디를 엄마에게 전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고 텅 빈 방 안에 아이가 외로움을 달래려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65번째 밤. 분명 조용한 집안이어야 할 텐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흥얼거려 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들린 다른 소리에 무엇인가 하고 누구세요? 궁금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아이는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얼씨구? 복도 끝에 엄마의 방문이 열려 있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엄마의 방문. 아이가 안으로 살며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컷이 바뀌자 엄마의 모습이에요. 침대에 앉아있고 이쪽을 바라보는지 고개를 향하고 있네요. 엄마가 집에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화면이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다음 컷이 넘어가는데 엄마의 얼굴이 눈과 입이 없어요. 너무 기괴한 이 한 컷에 이게 뭔 전개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갑자기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461번째 밤. 엄마는 TV에 얼굴을 쳐박고 있어요. 872번째 밤. TV는 혼자 켜져 있습니다. 아이의 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3681번째 밤. 이젠 끝도 없이 시간이 흘러버리네요. 18694번째 밤. 알 수 없는 얼굴이 복도 저 끝에 보이고 이제는 이 악몽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아이의 목소리. 엄마, 아마 우린 지옥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알 수가 없는 두 영화였죠. 공포, 실험 요 두 개가 장르가 겹치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핵 역시도 줄거리를 정리해보자면 간단해요. 어느 날 잠에서 깬 어린아이가 집에 아무런 소리도 없는 걸 느끼고 엄마를 계속해서 찾지만 혼자 남은 것처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엄마를 찾아도 대답이 없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있는 위층에 노랫소리가 나서 올라가 보았더니 그곳에 입과 눈이 사라진 엄마의 모습이 보이고 그때부터 끝없는 악몽에 갇힌다 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부터 한번 저만의 리뷰를 해볼게요. 뭔가 듣고 나시면 좀 이 기괴하고 이상한 요 영화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요 영화들이 애초에 단편을 장편으로 만든 거라서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이야기가 밤중에 어두운 집에서 벌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대사는 거의 들리지 않고 화면에는 노이즈가 잔뜩 껴서 형체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한 가지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마치 어린 시절의 악몽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흘러나오는 뭐 TV 만화 소리,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낮게 깔린 요 카메라의 화면처럼 모든 것들이 이 어린이가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 그런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나쁜 꿈을 꾸었을 때의 기분을 영화로 드러낸 건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현실에 있어서 그런 나쁜 꿈을 꾸게 되는 걸까? 감독의 유튜브 채널 이름처럼 이 무서운 꿈을 그려내는 와중에 영화는 알게 모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던집니다. 스키나마 링크의 앞부분에선 아빠와 딸 케일리, 막내 아들 케빈이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넌지시 나오는 요 애들의 대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 서스펜스가 이루어질 때 엄마의 형체가 등장을 하죠. 하지만 그걸 제외하곤 엄마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원작 핵에서는 더 간단해요. 아이가 엄마를 계속해서 부르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고 홀로 무섭고 외롭게 지내던 와중 대답이 없던 엄마를 찾아가니 엄마의 얼굴엔 눈과 입이 사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날 기미 없이 계속되는 악몽을 겪으면서 아이는 엄마 보고 우리가 지옥에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해요. 네, 이제는 제가 밝힐 때가 됐죠.
스키나마 링크를 다 보고서도 스토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원작 단편 영화 핵까지 찾아본 시점에서 이 단편 영화의 3분의 2 지점, 아이의 입에서 제가 어떤 한마디가 나왔었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그 아이의 한 줄의 대사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요 실험 영화의 관점을 아주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암에 걸려서. 그치만 이젠 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대사를 저는 듣고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요 아이의 악몽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이 대사 하나 이후로 한순간에 영화가 무서움에서 뭔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해석은 저의 머릿속으로 유추하는 겁니다. 절대 이게 오피셜인 게 아니에요. 먼저 단편 영화 핵은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엄마를 찾지만 어째서인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 방 청소도 했다, 나 원리집 놀러 갔다 온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묵묵부답 대답이 돌아오질 않고, 심지어는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카페트에 크레파스로 색칠을 잔뜩 하며 나 카페트 색칠하고 있어 하면서 사고도 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 보고 밉다고 하면서 슬퍼하죠. 아이는 암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감정일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엄마는 그 일로 인해서 우울증이건 아니면 아이를 보고도 어찌할 수 없는 요 상황에 마음이 망가진 것이겠죠. 그렇게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페인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하염없이 TV만 보며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의 시점에서는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 모든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왜 내 말에 대답도 안 해주고 엄마가 있는 위층에선 하염없이 TV 소리만 들리고는 있는데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간다 해도, 내가 방을 치워서 이쁜 짓을 해도, 내가 카페트에 낙서를 해서 사고를 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아이의 입장에선 악몽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층에선 엄마의 얼굴을 처음으로 볼 때 눈과 입이 사라진 걸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봐주지 않고 나한테 대답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대사, 끝도 없이 흘러가는 밤이 지나면서 아이는 엄마에게 우리가 지옥에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영화를 다시 볼 때 아이가 대답 없는 엄마에게 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카펫에다가 낙서를 하는 장면이 이제 다시 보니까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암에 걸려서 미안하다고 한 것까지도,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가 왜 슬퍼하는지도 왜 마음이 무너진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알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상황일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유추한 거로 자기가 암에 걸려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한 걸 테죠. 그리고 넘어가서 스키나마 링크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편 영화 핵의 시점을 통해서 이 끔찍한 아이들의 악몽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아이의 시점이라고 해석해보자면 이래요. 영화에선 계속해서 엄마가 어둠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대사를 남기죠. 엄마랑 아빠는 케빈과 케일리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초반에 케일리와 케빈의 대화, 나 엄마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영화 초반에 케빈이 나중에 밝혀지는 요 알 수 없는 목소리와 숨바꼭질을 오밤중에 하잖아요. 그리고 또 넘어져서 다치죠. 근데 그러고 아빠가 깜짝 놀라서 케빈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 오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고서 케빈이 어찌저찌 하다가 다쳤다. 그리고 꼬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전해요. 그리고 이 영화 스키나마 링크에서 등장하는 목소리의 능력 중에 눈여겨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물체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몽처럼 끔찍한 순간을 반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원작인 핵과 다른 건 이거예요. 핵에서는 엄마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입과 눈이 사라져서 대답을 못했던 거였고, 이 스키나마 링크에선 아빠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엄마는 계속해서 뭐 환상인지 귀신인지 스멀스멀 등장했다가 사라지죠. 아이 입장에서 무언가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사라진다는 게 엄마랑 아빠?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이해할 수가 없다. 제 생각엔 아마도 이건 것 같습니다. 가족의 엄마는 영화 시점 이전부터 요 가족의 아빠랑 이혼을 해서 집에서 나간 듯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초반에 케빈이 다쳤을 때 아빠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서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엄마가 처음으로 귀신의 형상으로 등장한 모습에서 옷장 속 어딘가 뼈를 두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아파하는 것을 신음소리를 내는 걸 보아하면 아마도 아빠의 가정폭력이 이유가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방치되어 버린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빠도 사라지고 혼자 남겨지는 이 감정들을 악몽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어린아이의 시점에서는 4살 배기 꼬마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건데 이혼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왜 엄마는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끝없는 밤이 이어지면서 끔찍한 꿈이 반복이 되는 거겠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 공포 영화들을 보면서 특유의 뭔가 날카로움과 처참함이 묻어나는 작품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 회로, 그리고 카일 에드워드 볼 감독의 요 스키나마 링크와 핵까지 절대 붙어버리지 않을 것만 같은 공포와 슬픔 요 두 개의 감정이 영화 안에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만든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다기보단 좀 해괴망측한 놈들을 가져와 봤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데 좀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점점 딥한 공포 영화만 가져오게 되어서 좀 아쉽네요. 네, 채널의 본분을 잊지 않게 다음에도 또 이런 해괴망측한 놈들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영계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